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절세 미친 남자, 절세미남 김도윤 세무사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발 좀 혼자서 신고 좀 하지 맙시다.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좀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 자꾸 혼자서 이렇게 자꾸 신고하다 보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한 소리를 하는지, 오늘 또 어떤 사례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는 비과세를 적용해서 0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얼마예요? 1억 9,800, 거의 2억 원이죠. 아니, 무슨 거의 도박을 한 거예요. 그냥 손가락 한번 잘못 클릭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이 날라간 겁니다. 제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본인 스스로가 세무사한테 상담 안 하고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2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누집 대이름도 아니고, 어떤 사례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보시죠. 노정음 씨는 2주택을 취득하여, 이게 2주택이에요. A주택 취득했고 B주택 취득했습니다. 보유하던 중 아주 그냥 재건축 사업으로 2022년 3월 B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주 횡재를 했겠죠. 그리고 2024년 3월에 A주택, 종전주택 얘를 양도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노정음 씨는 B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일시적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특례에 해당한다고 착각을 하고 신고했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자, 많은 분들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종전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얘를 팔게 되면 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뀔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는 1주택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은 1주택자가 1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봅니다. 그리고 요건을 봤을 때 똑같아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똑같습니다.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또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이 요건인데요. 아까 노정음 씨 사례에서는 뭐가 다른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돼서 3년 이내에 이제 A주택,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를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된 걸까요? 자, 보세요. 아까 요건에 봤을 때 뭐를 취득해야 되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뭘로 취득한 거예요? 비주택이라는 주택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취득을 해서 이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당연히 주택을 취득한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특례가 적용이 돼요? 두 번째, 아까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얘는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취득했다고 착각을 하고 3년 이내에 팔아버려서 얘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로 해버리니까 적용이 안 돼버린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만약에 세무사한테 이걸 가져갔다라고 해볼게요. 세무사님이 요거를 받고 나서 이 상황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셨으니까 이때 이후로 3년 이내에 파세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세무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세무사 자격증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건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무사님들은요 워낙 또 실력이 좋으셔가지고요 절대 이렇게 상담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이 사람은 분명히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를 했을 거다, 세무사한테 절대 신고를 맡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요, 절대 이렇게 상담을 안 할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세무사님을 찾아가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을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아마 전략을 짜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취득을 했을 때 찾아갔다면 아예 1세대 1주택 3년 이내에 팔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해서 아예 세금이 안 나오게 만들어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홈택스에서 클릭 한 번으로 2억이 날아간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요. 여러분 절대로요 이렇게 주택, 부동산 같은 걸 팔거나 이제 세금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세무사님 통하세요. 세무사님들은 워낙 능력도 좋고 이러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니까 제발 좀 세무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우리 모든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이게 정말 세법이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법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서 2억을 고지받았잖아요. 2억을 고지받은 상태에서야 만약 세무사님을 찾아온다라고 하면요, 이건 대통령도 못 바꿉니다. 절대로 못 바꿔요. 어떠한 세무사님은 이 상황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을 찾고 상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 제가 국세청의 실수 사례를 계속해서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 정말 바보,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뭐 저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상황이 오면요, 그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본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어떤 이상한 사례가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